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206페이지를 볼 거예요. 20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우리 이번 주에 배운 사람의 유전에 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20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206페이지에 있는 7번, 8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7번, 8번을 풀어보세요. 답맞춥니다. 7번. 귓불 모양 형질에 관한 어느 집안의 뭐를 분석하면 가계도를 분석하면 귓불 모양 대립 형질의 우열관계, 그 다음에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 8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유전 현상을 무슨 유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성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 형질에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걸 반성유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207페이지는 사람의 유전에 관한 내용이 없고 208페이지로 가서 208페이지 문제 8번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으면 8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8번. 미맹은 PTC용액에 대해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다. 그림은 어느 가족의 미맹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미맹이라는 게 어떤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혹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문제 풀기가 쉽지만 우리는 미맹이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가능성 염두를 해두는 거야. 이건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미맹이 반성유전이라면, 성염색체 위에 미맹 유전자가 있다면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Y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거나 X염색체 위에 있거나. 만약에 Y염색체에 미맹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 아빠가 XY, 아들도 XY인데 아들이 갖고 있는 Y가 아빠가 준 Y일 거 아니야. 그런데 아빠는 정상, 아들은 미맹. 똑같은 유전자 Y를 가지고 있고 Y에 미맹 유전자가 있다면 둘 다 미맹이거나 둘 다 정상이어야 하는데 둘이 지금 다른 형질을 띠고 있죠. 즉, 이 문제를 보고 Y 위에 있는 반성 유전은 아닐 거다. 왜? 두 부자 모두 미맹이 아니니까. 혹은 두 부자 모두 정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 X 위에 만약에 미맹 유전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정상인 유전자를 X, 미맹인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하면 아빠는 정상이니까 XY, 아들은 비정상이니까 X-Y여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 엄마는 아들에게 X-를 줬었으니까 X-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이 엄마 정상이니까 X-여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딸은 첫 번째 정상 XX, 다음 두 번째 X- 얘도 또한 보인자일 뿐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인 X 위에 미맹 유전자가 있는 것도 틀리게 되지.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때문에. 쓰기가 좀 어렵죠? 이해는 했지? 그럼 또 다른 경우로 만약에 X 위에 있는데 정상이 X-고 미맹이 X, 즉 미맹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라면? 한번 생각해보면 정상이 열성이야 X-Y 여야 정상인 거고, 그러면
XY여야 미맹인 거고, 이 엄마가 지금 정상인데 정상이 열성이니까 X-X이겠지? 그럼 이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딸은 정상 부모 사이에서 열성 태어나는데 정상이 만약 열성이라면 X-X 또 X-X 밖에 태어날 수가 없지. X-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상 여자 나와야 되는데 맞지 않죠. 그래서 X 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능성, 여러 경우를 한번 조합해보고 어떤 유전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즉 반성 유전은 아니야. Y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X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념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두 부모 정상이에요. 정상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나왔다는 건 이 정상 써보면 정상 사이에 미맹인 자녀가 나왔다면 이 정상이 우성이 될 거고 미맹이 열성이 되겠지. 우성 사이에선 열성이 나오지만 열성 사이에선 열성밖에 못 나오잖아. 그러니 이 부모가 우성, 정상이 우성이 될 거고 미맹이 열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유전자를 라지 A, 미맹인 유전자를 예를 들어 스몰 a라고 놓고 가계도 한번 유전자 찾아보면, 자, 미맹인 남자 여자 자녀 모두 열성이니까 스몰 a만 갖고 있을 거고, 자, 이러한 자식을 낳으려면, 자, 정상인 사이에서 이러한 자녀를 낳으려면 유전자가 섞여 있는 라지 A, 스몰 a의 부모겠죠. 그래야 AA 하나씩 줬을 때 스몰 a인 자녀가 태어나고 이 부모가 대문자 A를 각각도 가지고 있어야 정상 형질이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8번을 풀면 1번 미맹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존재하는 거 아니었고요. 다음 2번 어머니는 미맹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이 가계도를 보고, 자,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이 동그라미가 정상 여자 엄마죠. 엄마 미맹 대립 유전자 가지고 있고, 저 표시했어. 다음 3번 미맹 대립 유전자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아니죠. 미맹이 열성이었고, 이유는 여기에 했었어. 다음 4번 아버지와 아들의 미맹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 아버지는 미맹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아들은 스몰 a, 스몰 a. 다르죠? 다르다. 다음에 5번 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딸은 반드시 미맹이다. 자, 두 부모 A, 라지 A, 스몰 a의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자녀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미맹인 딸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딸도 태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면 그림은 어느 가족의 생맹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생맹이라는 거는 반성유전이었고, 반성유전,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로 유전이 되는 거였고, 특히 이 생맹은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배웠던 거 써먹으세요. 자, 그렇다면 정상 남자는 무조건 그냥 XY일 거고, 정상 여자는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고, 생맹 남자는 X-Y였죠. 그래서 요거 확실한 거, 정상 남자, 생맹 남자는 확실하니까 먼저 써주면 생맹 남자의 X-Y 써주고, 정상 남자의 XY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 여자는 조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가해보니까, 자, X-Y의 남자인데 Y는 무조건 아버지에게서만 받는 거니까 이 X-는 어디서 왔다? 어머니에게서 왔다. 그러니 어머니는 X-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정상이니까 그냥 보통의 X도 가진 X, X- 유전자형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번 여자를 보면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XX-인데 2번 아빠는 그냥 X만 줄 수 있으니까 남은 X-는 1번 엄마가 줬겠죠. 그러니 1번 엄마는 X- 가지고 있을 거고 정상이니까 XX-.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 있는 쪽 보면은요. 자, 4번 아빠가 이 남자 아들에게 Y 줬을 거고 그러면 여기 남은 X-는 3번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데 3번 엄마 정상이니까 XX-.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에서 나온 딸은 이 딸에게 아빠는 그냥 X만 줄 수 있고 엄마는 X도 줄 수 있고 X-도 줄 수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확실하진 않고 아직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그 다른 가계도를 더 봐야 알 수 있겠지. 이 여자가 뭐 어떤 자식을 낳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가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즉 이유전자 말하는 거지, 생명 대립 유전자는 1에서 4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쓰래요. 그럼 따라 올라가. 이 X- 누가 줬어? 엄마가 줬고, 엄마가 준 거 누가 줬다고? 1번 엄마가 줬고. 그 화살표 그려놓은 거 따라가면 되겠네요. 즉 누구에게 물려받았다? 1번에게 물려받았다.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위에 보면 되겠지? 가계도 조사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간단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꼬아놓으면 굉장히 많이 꼬아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걸 권장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관련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조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X-랑 X-Y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생명일 확률. 다음 두 번째 태어난 딸이 생명일 확률. 다음 세 번째 태어난 자식이 생명 딸일 확률. 이 세 가지 문제로 크게 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써봐. 그러면 X, 자, 자녀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X, X-의 자녀가 나올 수 있고, 다음 X, Y의 자녀가 나올 수 있고, 다음 X-X-의 자녀가 나올 수 있고, X-Y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는 딸이고 다음에 생명은 아니고 정상이지. 그 다음 XY는 아들이고 정상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X-X-니까 딸일 거고, 그런데 생명이겠죠. 갖고 있는 X 유전자에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으니까. 다음 마지막 X-Y는 아들이면서 생명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자식들, 어떤 자식들이 나올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태어난 자식이 생명일 확률. 자,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 자식이 4종류의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생명은, 그 4명의 자식 중 생명은 요 세 번째, 네 번째 자식이 태어나면 생명이겠죠. 즉 4가지 경우 중 2가지 경우가 생명이야. 즉 2분의 1 확률로, 50%의 확률로 태어난 자식이 생명일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태어난 딸이 생명일 확률은 위의 문제랑 어떻게 다르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생명, 아들이건 딸이건 구분 없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생명일 확률이 1번. 2번은 이미 딸이 태어났어. 이미 이 딸인지 모르지만 딸이 태어났어. 근데 그 딸이 생명일 확률이야. 그러면
이번엔 분모가 경우의 수 총 4가지가 아니고 이미 딸이 태어났으니까 딸이 태어난 경우 이 2가지 중에서 딸이 생명인 경우는 1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가 되는 거고, 다음 3번째, 태어난 자식이 생명 딸일 확률은, 자, 자식이 만약에 태어난다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이면서 딸인 아이는 이 3번째 경우 1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 4가지 경우 중 1가지, 즉 25%가 돼요. 그러니까 1, 2번이 지금 50%로 같게 나와도 푸는 방법은 달랐어요. 태어난 자식이 생명인 거는 전체 4가지 경우 중에 생명인 거 2가지 넣는 거. 2번째, 태어난 딸이 생명인 거는 이미 딸이 태어났으니 딸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중에 생명인 자녀 1명, 2분의 1. 다음 3번째는 태어난 자식이 생명 딸일 확률. 이미 자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생명이면서 딸일 확률. 4가지 분의 자식 태어났을 때 경우의 수 4가지 중분의 그 다음에 생명 딸인 건 1가지죠. 그래서 4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사실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딸을 앞에 두냐 뒤에 두냐 뭐 이런. 근데 그걸 잘 한번 해석해서 문장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좀 느꼈겠지만 국어가 돼야, 그리고 특히 수행평가 때도 느꼈겠지만 국어가 돼야 과학 문제도 풀어요. 그러니 문제 꼼꼼히 읽고 푸는 습관 들이고, 특히 이 파트는 고등학교 가서도 생명과학 1을 선택한다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잘 다져놓고 특히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길 진짜 적극 추천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